시골에서 자라 잘 먹고 잘 살자 라는 이념 하나로 장관이 된 이한국. 그의 목표는 오직 국민이 원하는 장관입니다. 출퇴근을 지하철로 하며 어려운 이들을 보면 지나치지 않고 도와주는 허례허식이 없는 고든 성향의 사람인데요. 근데 저기, 이거 찡찡거리는 거 아저씨 핸드폰 아니에요? 맞다. 덕분에 국무회의에 지각하게 되면서 얄미운 근석에게 말꼬리 한번 잡히게 됩니다. 회의 첫날부터 지각한 최초의 장관이 되셨습니다. 대통령님,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다음 날 아침, 한국은 괜히 아들에게 한마디 했다가 본전도 못 찾았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장가가지고 애가 몇이야. 이렇게 놀아서 어떡해. 당신도 돈 벌어오는 건 큰소리 칠 처지 아니잖아요. 국회의원 16년 하는 동안에 뭐 당신이 나한테 월급 한 번 갖다 준 적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마음 비우고 장관 월급 받을 생각 없으니까 당신도 마음 비워요. 수연이 해도 나랑 합의 봐서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시라니까요. 쟤랑 나랑 어떻게 똑같아. 아유, 우리 식구 바깥 보는 내 눈에는 당신이나 수연이나 똑같네요. 출근하는 길에 자신을 못 알아보는 경찰에게 잡히는 한국. 시위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사람 지금 이봐, 내가 장관이야 장관. 이한국 장관. 에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장관님이 출근하십니까? 이게 내 주민증이야. 내 주민증. 이 자식이 빠져가지고. 총! 출근 일찍 하는 국회의원은 없나봐요. 한국이 의욕 넘치게 이곳저곳 쏘다닐수록 그의 보좌관들만 일이 넘쳐나는데요. 응? 이 중요한 건데 말이야. 뭐 박비서? 장관님 오셨어요? 서민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은 한국의 마음을 보좌관들이 알까 모르겠네요. 잠깐만 있어봐. 전화 넣어봐. 걱정들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할 테니까. 제발 나 좀 괴롭히지 좀 말라고! 하영은 혹시라도 절차 무시하고 쏘다니는 한국이 피해를 입을까 안절부절 못합니다. 현지에서 민원 해결해 주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직히 방식이 행정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월권이니 선심 행정인이 말라오면 정치적으로도 감당 못하세요. 난 정치적이고 뭐고 고쳐지지 않아. 아니, 못 고쳐. 한국의 외동아들 수현. 그는 인디계 아이돌과 같은 인기 많은 래퍼입니다. 수현에게는 요즘 좋아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아이돌 연습생 진아인데요. 진아는 수현이 작곡 중인 노래에 피처링을 자신이 하고 싶다고 합니다. 있잖아. 이 노래 피처링 내가 하면 안 돼? 응? 안 돼? 그게 아니라 그렇게 노래를 들려주기 위해 연습실에 방문하게 되는데요. 서로에게 호감이 있던 둘이었기에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지만 진아의 소속사 사장에게 그 장면을 들키고 맙니다. 사장님! 아무리 연습생이긴 하지만 명색이 소속사도 있는 애가 그런 부탁받는다고 덥석 해주면 문제가 되는 건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진아는 데니 씨 무대에 서고 데니 씨는 우리 진아 데뷔 앨범에 참여하고 메이저 앨범엔 별로 관심이 없는데요. 데니 씨 일로 진아가 데뷔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프로젝트를 취소할 수도 있어요. 결국 진아를 위해 좋은 마음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려는 수연에게 소속사 사장이 한마디를 던집니다. 자, 아버님은 안녕하시죠?
그래. 아버님 안녕하시고. 그동안 살아오며 수연이라는 사람과 자신의 실력은 모두 아버지라는 그늘에 가려져 살아왔던 수연. 그래. 아버님은 안녕하시지? 그 길로 계약서를 찍고 나와버리는 수연. 진아는 그런 수연을 쫓아나오다가 사고가 나게 됩니다. 진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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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진아야. 근데 2년이 5년이나 연습생을 했는데 젖도 늘지를 않아. 그렇다고 이제 와서 곱비리들이랑 아이돌로 묶을 수도 없어. 알고 보니 소속사 사장이 데뷔할 실력이 떨어지는 진아에게 일부러 수연을 데려오라 시킨 거였습니다. 자선 의원의 아드님께서 실력파 래퍼시란다. 혹시 알아? 이놈 엮어서 앨범 하나 낼지. 뭐예요? 거기 써 있네. 그렇게 진아를 미끼로 수연을 협박하지만 그 협박에 넘어갈 수연이 아니었죠. 결국 화해퍼쳐 소속사 사장을 폭행하고 맙니다. 조상이 나라를 구했나? 아버지 뺑 믿고 지랄인데. 너 아버지도 이 일을 알고 계시네. 거머리 같은 새끼. 결국 그 화는 아버지인 한국에게까지 미치고 맙니다. 장관님, 한국은 그런 수연의 잘못으로만 치부하고 원망하죠. 말을 해봐, 이 녀석아! 애비 얼굴에 먹칠을 어느 정도지, 이 자식아! 장관님, 고정하세요. 수연 씨 잘못 아닐 거예요. 그 시각 근석. 한국의 허를 찌르기 위해 무언가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사진 잘 받는다. 이건 내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베스트. 응? 혼자 잘난 척을 하더니. 한국은 수연의 잘못을 덮어주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합니다. 자신의 권력을 가정사에 쓰고 싶지 않아서였죠. 그날 밤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간 한국은 아들의 기사를 보며 술을 마시는 아내를 발견합니다. 그동안 괜찮은 척하고 내색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내심 남편의 바쁜 일과 하나뿐인 아들이 결혼도 안 하고 사는 것에 마음 상하고 있었던 것이죠. 나도 남편 퇴근하는 거 기다리면서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상 받으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나? 미안해. 근석은 수연의 문제를 터뜨린 소속사 사장을 만납니다. 자네하는 예술사 관심 있게 지켜볼 테니까 애로사항 있으면 의논을 하게. 감사합니다. 사장은 근석에게 진아를 소개하죠. 인사드려. 이번에 이 친구가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근석은 넘어선 안 될 선을 넘고 맙니다. 그거 참. 그러니까 삼정리 초등학교를 방문했던 이한국 장관이 그 동네 도로 포장을 해달라고 박 도지사한테 전화했던 거 아닙니까? 한국의 조그마한 흠이 발견되자마자 득달같이 몰려드는 의원들. 한국이 민심 사찰을 나서며 서둘러 처리해주려 했던 일들이 절차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권력 남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농민들의 피와 땀을 제 힘이 부족해 외면할 수밖에 없는 이 가혹한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날 밤 수연은 한국의 옛날 일기를 발견해 읽게 됩니다. 젊었을 때부터 민주화 운동에 힘쓰며 감옥을 밥 먹듯 들락날락한 한국과 자신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의 심경까지 느껴지는 절절한 이야기에 수연은 무언가 결심한 듯 곡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난 더 바랄 것이 없구나. 내 아들 수연이가 너무나 보고 싶다. 모든 걸 알고 있던 진아는 자꾸만 밀려오는 죄책감과 풀리지 않는 이 현실에
결국 자살을 택하고 맙니다. 미안해. 진아 덕분에 무혐의 처리가 된 수연. 한국의 입지도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장관님. 내 이름 없다는 거 확실해? 확실히 파악 중입니다. 파악 중이라니. 파악! 경찰청장 연결해. 수연은 완성된 곡을 가지고 진아와 자주 만났던 장소에 가 진아에게 들려주며 그녀를 그리워합니다. 나와 같기를 이제는 사랑이 거의 다 왔나봐. 들리니 발자국 소리, 세상 가장 설레이는 소리. 그날 저녁 순영은 한국에게 수연이의 콘서트 티켓과 앨범을 선물합니다. 국민에겐 100점이지만 가족에겐 빵점인 아빠에게 아빠 노릇할 기회를 주는 순영. 당신 맨날 사람은 서로 이해해야 한다고 했죠? 이제 당신이 좀 수연이를 이해해보려는 마음 좀 가져보세요. 응? 다음 날 한국은 장관 사퇴 기자회견을 엽니다. 장관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그곳에서 그동안의 가족에게 못다한 이야기를 하는 한국. 여보, 사랑해. 사랑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하영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는데요. 기획사 사장 주변을 캐다 보니 근래에 김근석 원과 자주 만났더랍니다. 그래? 그 길로 근석을 찾아가 아주 혼쭐을 내줍니다. 난 장관이 아니라 이수연 예비되는 사람으로서 내 아들 해코자는 너 같은 후레 자식 손보러 온 거다. 넌 참 말 많아. 아이씨. 결정은 한방 있어요. 한방 있어요. 장관님 짱! 들리시네? 콘서트장에 도착한 하영과 한국. 곧 공연이 펼쳐지게 되고 한국은 수연의 노래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그동안에 노력했던 일들이 아들의 노래로 재탄생되었는데요. 한국은 드디어 수연이 얼마나 자신의 위치에서 대단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수연이 어땠어요? 여보, 그 임재범이라는 가수 있잖아. 거기에 왜 척척 그냥 짜릿짜릿한 가수 말이야. 아, 이 녀석이 그 가수만은 못해도 청중을 휘어잡는 힘은 나보다 나. 아니, 당신 닮았으니 어련하겠어요. 내가 아들 하나 잘 키웠어. 한국은 이젠 아들에게 100점짜리 아빠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키웠어. 결정적 한방은 2011년 개봉한 영화로 저도 리뷰하면서 처음 알게 된 영화인데요. 보다 보니 제목에 비해 한방은 없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올겨울 최강 코미디라고 적혀 있지만 생각보다 코믹한 부분도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하지만 정말 극중 한국과 같은 국회의원만 있다면 대한민국이 조금 더 살기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상 진진무비였습니다.